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연결하게 이론 했었고요. 이번에는 실제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하게 관련해서 이 표는 이제 최초 연결 붕괴입니다. 연결 붕괴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배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이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지배기업은 이제 투자 주식이 있고, 투자 주식으로 이제 종속기업을 취득을 한 거죠. 기타 자산이 있을 거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을 겁니다. 종속기업도 자산이 있을 거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결합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이제 공정가치 조정을 합니다. 식별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이제 공정가치 조정하면 이런 공정가치 조정 내역이 나옵니다. 공정가치 조정 나오고, 얘는 당연히 세후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세후로 평가해서 이연법인세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회사를 연결하니까 단순하게 합산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면 투자주식 그대로 올 거고, 지배의 기타 자산과 종속회사의 공정가치 자산이 오게 됩니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조정 합치면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의 지배, 그 다음에 종속회사의 공정가치 부채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지배의 자본, 종속의 공정가치 자본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최초 투자자본 상계,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투자자본 상계 할 때는 이 자본은 없어집니다. 자본. 종속회사, 자본은 없어지고, 투자주식이 가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이 있으면 비지배 지분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비지배 지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준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가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가 있어요. 비례적. 순자산의 비례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 실무에서는 공정가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비례적 방법을 주로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기출문제 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비지배 지분을 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측정을 공정가치로 하는지 비례로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주식이 더 싸게 사면은, 내 지분 싸게 되면 영가 매수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비지배 지분을 이제 비례적으로 하게 되면 종속회사에 자기 비지배 지분율만큼 하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으로 가는 건 없고,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영업권도 비지배 지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최초 연결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주식이 사라지고 연결에서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지배와 종속이 있고, 부채도 지배와 종속이 있고, 자본은 지배만 있고, 제거하면서 영업권과 영가매수, 비지배 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본 틀이니까 이 기본 틀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연법인세 잡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나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연결의 비지배 지분 측정은 원칙은 이제 공정가치입니다. 원칙이 공정가치고, 우리 미국 회계 기준은 이게 우리 IFRS하고 미국 회계 기준은 원칙 일치를 시키는데, 미국 회계 기준은 공정가치고, IFRS에서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적 지분을 허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은 내부거래 미션을 제거한 후에 순자산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거래 차익도 내부거래 미션을 제거한 순자산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내부거래가 제거된 개념으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미션이 다 제거한 후에 순자산 기준으로 자본거래도 하고 비지배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측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연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변동하게 됩니다. 순자산이 변동하면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지배와 비중이 쪼개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종속회사에 이제 그 순자산 변동 말고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자하는 경우가 있고, 감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입, 부분 매각. 지배기업이 이제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매입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입한 금액하고 내 지분하고 비교해서 그 투자 지분 변동 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 변동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변동전, 순자산의 권장가치, 지분율, 이게 변동전 지분이죠. 다른 말로 변동전 지분이고, 그 다음에 증자 직후에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분율, 이거는 변동 후 지분. 변동 후 지분율, 이 둘의 차이가 변동 지분입니다. 변동 지분. 이 변동 지분하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매입한 금액 혹은 이제 매각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발생한 게 우리가 변동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변동 차익은 이제 자본 조정, 그 자본 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 바로 인식하고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종속기업의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기업의 자기 주식도 자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종속기업의 자기 주식도 상계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나오는 자기 주식은 그 최종 모회사의 자기 주식만 있는 거고, 종속회사들의 이제 그 자기 주식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이 재무제표에 자기 주식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는 자기 주식이 표시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 연결할 때 종속회사의 자본을 자본금까지 다 상계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 중 지배기업증에 기록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자본을 상계하고, 비지배 지분에 기록된 금액은 비지배 지분에 조정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율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동 전 지분과 변동 후 지분의 차액, 변동 지분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이제 사거나 그 매각한 금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자산 공정가치는 앞서 나온 것처럼 내부 거래 미신을 제거한 순수 그 외부와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을 말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분율 변동이란 걸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부 거래 미신을 제거한 후에 순자산 기준으로 자본 거래의 차익을 산출합니다. 똑같은 말 또 왔네요.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기업 지분 매각도 우리가 이제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하고 내가 지분이 이제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 지분이 줄어든 거에 변동 차익을 구해서 자본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계속 보유하는 매각 거래, 부분 매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본 거래 처리하고 개별장부에 인식한 종속기업 투자 처분 손익이 있다면 처분 손익 개정, 자본 개정을 조정하는 연결 조정 분기를 수행한다. 왜냐면 별도에서는 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그 원가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면 연결에서는 자본 거래를 보기 때문에 손익 계정을 없애주고 자본 계정 제고를 해주는 그런 분기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비지배 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을 증가시키는 연결 조정 분기가 필요하다. 처분 금액과 비지배 지분 변동 금액 차액을 자본 계정으로 조정한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이제 판 거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현금이 생기고 비지배 지분한테 판 거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증가하겠죠. 비지배 지분이 증가해야 됩니다. 비지배 지분은 이제 비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매각한 지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본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에서 이제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그 자본 계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에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영업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 IFRS 기준에서는 영업권은 그 변동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그 외화 영업권인 경우 영업권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말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기말을 환산하기 때문에 그 변동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업권은 이제 손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있을 때 영업권 금액이 변동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연결 제외됐을 때 그 영업권이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있고, 이런 지배력이 유지한 상태에서 그 지분율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영업권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권 금액은 변동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그 방법이 그 기존에 이제 영업권에 대한 배분을 지배하고 비지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업권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투자기업 기초 영업권에 대해서 매각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매각으로 인해서 연결재무 체크 인식한 영업권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책에서는 좀 분명하게 안 나는데 이게 원칙인 거고, 그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기준서에 분명하게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 영업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 기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대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준서하고 이제 해석과가 달리 그 영업권, 그러니까 지분이 매각했을 때 영업권도 그 비율에 만큼 뭐 제거한다. 그러면 그 비례만큼 우리 제거해주면 되고, 영업권은 변동이 없다면 영업권 변동이 없는 상태로 해주면 되고, 영업권이 그 매각하는 비율만큼 비지배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비지배 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쪽은 그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실제 1차하고 그 2차 문제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1차 문제를 보니까 1차 문제는 좀 그 레벨이 좀 이렇게 낮은 쪽 문제가 주로 있어서 그 지분율 변동이라든지 환산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1차에서는 시간 관계상 지분율 변동과 그 환산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에 지분율 변동 문제하고 환산 문제가 나온 해가 있어서 2018년, 15년도에 이제 문제 나왔고, 그리고 2018년, 15년도에 그 제가 이제 과거 기출문제 이제 평가 해설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15년 거 제가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0년에 나온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낍니다. 1차 문제도 문제가 낀데, 보시면 문제는 지배의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의 기술당기순이니까 비지배 지배의 당기순이익을 갖고 얼마냐, 영권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지배하고 비지배의 손익을 물어봤고, 30번 문제는 2002년도에 비지배 지분 기속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연결 당기순이익은 이 실체 이론이기 때문에 연결 단기손익에서 끝나는 거고, 연결 단기손익 그 밑에 얘를 지배손익과 비지배손익,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 단기손익 밑에 지배와 비지배를 배분해주는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엑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보통 하게 될 때는 이제 회사 이름을 옆으로 이제 보통 씁니다. 지배하고 종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종속하고 구분, 당기손익이 변동되는 게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당기손익, 보고당기손익을 먼저 합니다. 보고당기손익. 보고당기손익 먼저 보면 2001년도부터 먼저 하시면 그 2001년도에 지배는 30, 공소금 8만 있고, 그 다음에 지배는 80% 갖고 있다. 지배가 80%, 20%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자산 정보 금액은 40이고 공정가치는 45만원이다. 5만원 차이가 있는 거죠. 공정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가치 차이가 5만원 있습니다. 공정가치 차이가 5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소고 이 토지 정보를 2001년 중에 외부로 매각하고 7만원 처분 인식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치 5만원만큼 우리가 이제 더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이 아직 덜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각한 거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거 공정가치 조정 5만원만큼 우리가 이제 줄여줘야 되는 거고, 네, 2001년 중에 지배는 종속회사에게 원가 6만원 상품을 12,000원 판매했다. 내부 거래가 이제 12,000원 있었고, 근데 지배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80%를 2001년에 20%를 외부로 판매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80% 외부에 판매하기 때문에 20%가 그 내부 거래 미실현이 있는 겁니다. 그 재고 미실현이 12,000에 20%니까 2,400원 정도 있겠죠. 이게 지배가 매각했기 때문에, 매출했기 때문에 지배 쪽에서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001년도는 그게 끝입니다. 이거 2002년이고 얘도 2002고, 그래서 지배는 297, 600, 종속은 상공이고, 그 지배 80%니까 84, 24, 비지배는 6,000 이렇게 됐어도, 비지배는 6,000이 되는 거고, 그 지배는 이사를 더한 거 더하면 600, 1, 2, 3, 3, 2, 1. 3, 2, 1, 600하고 6,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음에 2002년을 풀겠습니다. 다음 이제 30번 문제, 2002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지배가 40이고 종속은 10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장은 다 이제 그 2001년도인데 우리가 그 염두에 둔 게 아까 2,400원, 12,000원에 20%, 2,400원이 2000년도 모두 외부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제 실현됐기 때문에 이 실현된 부분 2,400원을 조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2002년 3월에 만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그 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만원은 그 100%입니다. 100% 만원을 했고, 이 80%를 그 지배가 인식한 겁니다. 80%를 지배가 인식했고, 80%를 지배가 인식했고, 문제가 비지배 쪽만 물어봤네요. 그래서 80 배당금 조정, 배당 조정, 만원에 80% 8,000원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2만원에 장부금액 2만원을 기계를 지배 4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종속이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 비지배 영향을 줍니다. 종속이
2만원짜리를 4만원 매각했기 때문에 미실현은 2만원이고, 배당은 뺄게요. 배당은 지배에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빼고, 우리가 기계에 미실현 2만원 있습니다. 2만원. 2만원 있고, 10월 1일날, 시험 문제가 보니까 1월 1일날 주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부러 이제 실수를 유도하려고 10월 1일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분기입니다. 4분기. 그래서 그 1년 상각액의 4분의 1만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션은 2만원이고, 우리가 이제 정액법이고, 잔존내연수는 4년. 4년이기 때문에 4분의 1에 또 4분의 1. 이건 내용 연수고, 이건 올해는 그 3개월만 하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50이 됩니다. 그래서 실현된 겁니다. 실현됐기 때문에 1250을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빚집의 지분을 구하는데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당기수익이 10만원 하고,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 2만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실현되는 부분 1250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게 8만 1250원이고, 요거에 20%, 그러니까 빚집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16,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적인 거래로 우리 이제 객관식 수준에서는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객관식 수준에서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장표에서 이제 내부거래 미실현 쪽은 조정을 하는 걸 같지 않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분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이제 주관식 쪽에는 이제 분기하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분기하라는 건 없고 다 구하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미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연금 조정하냐를 보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뭐 지배, 비지배 그런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법인, 매입법인, 이렇게 보시면, 최초에는 이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재고자산이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A라는 금액이 있고, 매입채무가 있겠죠. 매입채무가 동일하게 이제 A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맞춰서 매입회사한테 팝니다. 매입회사 팔면은 매출이 일어나는데, 매출에 A 더하기 B, 여기 이제 내부거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A 더하기 B가 되고, 이쪽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매입 채무가 재고자산이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거래를 하면서 기존에는 A라는 금액이었는데, 내부거래를 하면서 B만큼 우리가 내부거래 이익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는 이 B만큼을 조정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매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매출 매입만 받고, 그러면 원가 쪽 보면은 이게 이제 매입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하고 매입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우리 연결조정 문제는 이 매출을 없애주기 때문에 연결조정 문제는 매출 A 더하기 B, 그다음에
매입. 매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에 대응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입니다. A 더하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이제 B만큼 우리가 업됐기 때문에 재고를 이제 없애줍니다. 재고를 B만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재고 상대 계정이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 B만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미실현이 발생한 연도에 회계 처리하는 거고, 이 재고는 이제 매입법인 거고, 이 매출원가는 아직 미실현됐기 때문에 매출법인 겁니다. 매출법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지배 비지배를 쪼갤 때는 이게 매출법인 지분율 갖고 쪼개는 거고, 이 재고는 매입법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 조정할 때는 이혼법인세를 조정할 때는 매입법인의 법인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미실현이 이제 발생한 연도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별도에서도 이제 이월을 하잖아요. 이제 이월을 하게 됩니다. 이월을 하게 되면은 다 매출 매입 손익계정들은 다 이익이용으로 가기 때문에 다 이익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기초 그 다음 연도 기초 공개는 재고 B 이익이용은 B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고가 실현되면 이 재고가 없어지면서 재고 B, 원가 B 요게 이제 실현 분개가 되는 겁니다. 실현하게 되면 이제 그 책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연결하기 책 보면 실현 분개되면 이제 이경 B, 원가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초 분개, 기초 연결 조정 분개 이경 B, 제곱 B, 그다음에 실현 분개, 제곱 B, 원가 B 이게 합쳐져서 이 두 개만 책들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연도에 그 재고가 그대로 이제 외부에 안 팔리고 미실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용 B, 제곱 B 이 상태를 이제 그대로 이제 분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법인세 효과를 안 했는데,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법인의 법인세율 잡으시면 되고, 지배 비지배는 매입출 법인거의 그 지배 비지배를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2020년 31번 문제인데, 문제 맨 끝에 보면 비지배 지분 이제 단기말 비지배 지분을 물어봤습니다. 단기말 비지배 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비례적인 거하고 그 공정가치 방법하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례적 방법,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적으로 측정하면, 말 그대로 비례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기말 그 종속적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 순자산 공정가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 거래가 제거된 그 외부 거래 이루어진 것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비례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공정가치로 순자산의 비례적이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했다면, 공정가치 측정, 이 공정가치라는 게 계속적으로 공정가치 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결혼 했을 때, 사업결혼 당시만 이제 공정가치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이후 우리 연결한 이후로 순자산의 그 변동분이 있습니다. 순자산 변동분, 종속해서 순자산 변동분의 그 지분율, 이렇게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지배 지분 구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제 비지배 지분을 우리가 비례적으로 평가하냐 아니면 최초에 공정가치를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말 기준의 비지배 지분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례적이면 심플한데 우리가 공정 가치라면 구분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출을 해야 됩니다. 또 문제를 보시면 이제 비지배가 2001년 초고 종속에 800주, 총 발행 주식의 80%니까 총 1000주가 있었죠. 총 1000주. 그 최초에 1000주가 있었는데 그 지배가 800주, 비지배가 200주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 지배력 획득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5고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동일하다. 종속의 2001년과 2002년의 단기 순이익은 각각 10만원, 15만원. 종속은 2002년 200주를 유상증자했다. 이중 100주를 지배가 인수하였다. 지배는 별도 재무제표상 종속 주식을 원가표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의 10배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문제가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로 비례적으로 회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